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주 평균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80만 명씩 나오다가 드디어 8만 명대로 떨어졌다. 10분의 1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계속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단 하루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만 1000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게 나왔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560명이 나왔네요.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은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02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96만 3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을 얼마 전에 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16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지금 미국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는 이 캐나다에 있는 이제 트러커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반대 시위, 요것이 가장 많이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캐나다 경찰들이 강제 진압을 해가지고 모두 다 지금 해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트러커들의 시위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트러커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돼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이런 시위가 이 미국 트러커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워싱턴 DC로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트러커들의 시위가 시위는 해도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공공에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은 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다른 뉴스도 한번 볼 텐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많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전쟁이 이제 거의 일어나기 직전인데 요것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지금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텐션 뉴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져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전역으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예비군을 지금 소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이면서 이렇게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민간인들도 이제 총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 시민들한테 러시아를 당장 지금 빠져나오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 그러니까 권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나려고 지금 피난을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들로 지금 계속 빠져나가려고 엄청난 줄을 서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빠져나가면은 이 국가를 누가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일하면서 신문하는 것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많이들은 지금 또 못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국경 지역에 엄청난 줄들을 서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이 반정부군 있지 않습니까? 이 반정부군에 있는 이 주민들은 러시아 쪽으로 계속 피난을 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지금까지 한 10만 명 정도가 러시아 쪽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고 조만간 정말 전쟁을 시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도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사관 직원들을 모두
철수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조만간 러시아에서 공격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의 미군을 지금 병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폴란드 있지 않습니까? 이 폴란드 정부에서는 미군들이 폴란드 와가지고 병력을 증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캐나다 그런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 계속 병력을 파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직접적으로 병력을 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병력을 지금 계속 파견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유럽 쪽으로 계속 병력을 파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거의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합니다.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전소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폭격을 맞아가지고 발전소가 멈춰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있는 이제 방송국이 폭발을 해가지고 피해가 또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조만간 정말로 전면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는 이 러시아 그 벨라루즈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병력들이 있는 이 벨라루즈에 거기에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 병력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위성 사진이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계속 이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계속 병력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러시아인들 한 50% 정도는 우크라이나이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무력으로 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그렇게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상원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하라라는 그 명령에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CNBC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정말로 이 우크라이나를 전면전으로 침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외교 장관들의 회담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것을 모두 전면 취소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벌써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지금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장갑차, 탱크들 모두 다 지금 이 돈바스 지역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벌써 침공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상들끼리 만나봤자 별로 건질 것은 없다. 푸틴은 벌써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 이제 시중은행들에 대한 이제 제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뉴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하는 러시아 제재는 좀 약하다. 아직까지 전면전으로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를 시작은 했지만 커다란 제재를 지금 미국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중은행들에 대한 이제 제재가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시중은행들은 타격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지금 전 세계 4위라고 합니다. 6,310억 달러로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을 대폭 늘려놔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서방 국가에서 제재를 계속 한다고 해도 타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지금 돈바스 지역에만 있지만 이 돈바스 지역에서 진짜로 공격을 시작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국가 전체로 이 전쟁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우선 러시아의 핵심 기술 같은 것을 수출하는 것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와 그리고 미국이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것은 공갈, 협박, 그리고 위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강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러시아의 횡포가 어마무시합니다.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공포 그리고 위협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FBI에서는 러시아의 해커들이 서방 국가들의 엄청난 해커 공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사이버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해커들이 사이버전을 지금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FBI의 정보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러시아의 해커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한테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반미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미 국가들에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있지 않습니까? 마두로는 러시아의 푸틴을 엄청나게 지지한다, 열렬히 지지를 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신냉전 시대가 지금 다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국 그리고 러시아로 둘로 나뉘어가지고 국가들이 이렇게 좀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어제 트럼프가 이 보수 성향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는 도중에 푸틴이 한 결정에 대해서 푸틴 완전히 천재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엄청난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푸틴은 완전 천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평화유지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우선 평화유지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푸틴한테 정말 천재적인 결정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대처는 너무 약하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트럼프는 또 헛소리를 날려댔다 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이 긴장 사태는 뉴스는 또 들어오는 대로 한번 더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가 굉장히 또 많이 내리면서, 많이는 아니죠, 많이는 아니고 간간히 내리면서 엄청나게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추웠어요. 굉장히 지금 춥고요. 그리고 어제 비가 내렸을 때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 5번 프리웨이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눈이 내려가지고 5번 프리웨이가 한동안 폐쇄가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한 3,000대 정도의 차량들이 오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갇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LA에 있는 어느 한 여성이 경찰의 실수로 감옥에 2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성은 경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할 것이다 라고 올라오고 있네요. 경찰이 실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봐. 헷갈려가지고 엄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둬둔 거죠. 2주 동안이나 가둬뒀다고 하니까 이 여성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어느 한 여성 공무원이
자신이 임신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10만 달러의 유급 휴가 처리를 받아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빠도 없는데 이렇게 허위로 꾸며내고, 그리고 애기 사진도 뭐 다른 애기 사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등 사기죠,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 출산 증명, 의료보험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걸렸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이 여성은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벌금 10만 불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공무원이 사기를 쳤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느 한 여성이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려고, 유방 축소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 측에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유방 축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방 확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확대 수술을 하고, 그리고 복부 지방 제거 수술을 했다고 해요. 라이포석션이라고 이 지방 흡입 있죠. 지방 흡입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수술을 마쳐가지고 일어났는데 가슴은 더 커져 있고 배가 굉장히 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이제 상처가 나 있고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은 강하게 이 병원에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잘못을 시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병원 측에서는 모든 금액을 환불을 해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 이 여성은 계속 수술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리펀만 받은 것 같아요. 네, 돈을 리펀만 받은 것 같은데 정말 이 여성이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고소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고소를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헬기가 추락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헬기 추락 사고 때문에 4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플로리다 이 해변가에서도 헬기가 추락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뉴폴트 비치에서도 헬기가 추락을 하고, 이번에는 하와이에서도 헬기가 추락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헬기를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타라고 해도 안 탈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이 브라질 폭우 소식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브라질 폭우가 지금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186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사망자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6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종이 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브라질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산사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엊그저께죠. 네, 엊그저께 미국 주식시장 출발을 할 때 이렇게 계속 내려가더니만 그래도 얼마 안 내려가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마감할 때를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내려갔더라고. 이제 거의 폭락 수준으로 2%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주식 시장을 보니까 오늘도 계속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 오늘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지금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이렇게 침공을 하려고 하는 이 위협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엄청난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지금 또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공매도를 엄청 때린다고 하니까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지금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계속 이렇게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세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경제는 굉장히 나쁜데 인플레이션은 오는 것, 물가는 오르는 것.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뭐 전쟁 전운이 돌고 경기는 계속 나쁜데 이때는 디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온다고 하면은 삶이 굉장히 각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는 이 금리 올리는 것을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3월 달부터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경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전망은 별로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리 마구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러시아 전쟁 위기 때문에 어쩌면은 비트코인이 3만 불 아래로도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운이 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상승을 해가지고 뭐 37,000달러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다시.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암호화폐가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좀 산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암호화폐가 안전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유명 투자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P 500이 러시아의 전쟁 위기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S&P 500 앞으로 20% 정도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어제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테슬라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어제부터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이랑 지금 분쟁이 있거든요. 이 분쟁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업체, 리비안 그런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폭락을 한 주식이 있는데 홈디포가 이 홈디포 주식이 어제 9%가량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홈디포 9% 급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